자, 우리 평행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몇 문제, 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재밌는 한 문제만 풀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문제, 여기 뭐냐면 똑같은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벽돌을 한쪽에서 이렇게 쌓았어요. 쌓아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제일 위에 거는 밑에 거에서 얼만큼 나와 A1, 두 번째 건 A2, A3, A4 다음과 같이 됐을 때 가장 이 튀어나온 길이 H를 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 제일 위에서부터 봅시다. 제일 위에 요거를 보면 요 두 개의 질량 중심이 여기보다 조금 오른쪽에 있으면 넘어지고 요거보다 조금 왼쪽에 있으면 그대로 있겠죠. 그러니까 최대로 나가려면 요 두 개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질량 중심이야. 여기가 질량 중심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요 두 물체. 그러면은 이게 쭉 나가서 두 물체가 질량 중심이 아니지. 제일 첫 번째. 쏘리. 근데 잘못했어. 지우는 게 어디겠지? 제일 처음에는 요걸 봐야죠. 요게 안 가려면 여기가 질량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A1은 2분의 L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두 개의 벽돌의 모임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두 개의 벽돌의 무게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두 개가 여기가 2분의 1씩 두어져 있으면은 요 중심에 있겠네. 그러니까 반이니까 A2는 4분의 1이죠. 여기까지는 쉬워. 그럼 세 개는 요 세 개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 세 개의 질량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우리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면 요 A3가 XCM 요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질량 중에 여기로 하니까 위에 EM은 3M, EM은 0이고 그 다음에 M은 여기 있는 M은 여기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 하면 여기서부터 보면 요게 요거의 질량 중심을 여기서 보면 또 2m짜리는 여기 있고 m짜리는 여기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요걸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6분의 1인 곳이니까 A3는 6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요 전체가 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XCM은 전체 4개 중에 3M은 0이고 마찬가지로 M자리가 2분의 1인 곳에 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8분의 1 따라서 A4는 8분의 1 그래서 전체 H는 L로 끄집어내면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8분의 1이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나? 24로 통분하면 12, 6, 4 더하기 3 이게 얼마야? 24분의 25L이죠.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계속하면 무한히 길게 하면 우리 여기 있죠. 2분의 1로 끄집어내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요거는 뭐죠? n 제곱분의 1이면은 수렴하는데 n분의 1이면은 발산하죠. 그러니까 무한히 멀리 펼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길면 길수록 자꾸 줄어들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평형에 대한 거를 끝내고, 그럼 우리 그 다음 거 왜 이렇게 맨 뒤로 가 있어?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중력은 굉장히 특이한데, 뭐가 특이하냐면 우리가 자연계의 기본적인 힘은 우리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는 물론 뭐 장력, 뭐 복원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마찰력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한 거지만, 그 근원을 보면, 우리가 그 근원을 본다는 것은 점점 원자 수준으로 내려가서 원자 사이에 작용한, 기본적인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냐를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네 가지 힘이 있다 이거예요. 네 가지 힘 중에 첫 번째는 질량이 있기만 하면 반드시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나중에 21장부터 배우겠지만, 전하를 띤 물체들이 서로 작용하는 힘, 전기적인 힘. 전하를 띤 물체가 서로 움직이면서 작용하는 자기 힘. 우리 그걸 전부 다 합해서 전자기적인 힘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핵 안에서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에 나타나는 힘을 약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원자 핵이 양성자가 여러 개 있고 중성자가 여러 개 있는데, 중성자는 상관이 없지만 양성자가 원자핵 안에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있으려면 같은 전압끼리는 서로 밀어내는데, 그 밀어내는 힘이 있으면 다 튕겨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핵을 만드는 거는 전기적인 힘보다 훨씬 강한 힘이 그들을 촉박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 힘을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지금 있는 기본적인 힘은 중력, 전자기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우리 일반 물리는 어떤 경우를 다루냐면 소위 고전 물리인데, 첫 번째는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아주 작은 경우, 소위 말하는 비상대론적인 경우, 그리고 입자의 크기가, 우리가 관심 있는 물체의 크기가 원자보다 훨씬 큰 경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 내부의 힘을 다루는 것은 우리 일반 물리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약한 상호작용과 강한 상호작용을 일단 제쳐두고, 나는 비록 그 약한 상호작용과 강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전공하고 있지만, 우리 그건 제껴두고 기본적인 상호작용 중에 하나인 질량이 있을 때 서로 작용하는 기본적인 힘 중력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2학기 혹은 21장부터는 그 두 번째 기본적인 힘, 전기적인 힘과 자기적인 힘은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챕터를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힘 중력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뉴턴의 중력 법칙은 우선 간단해요. 우선 정입자의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입자 1이 있고 입자 2가 있을 때 작용하는 둘 사이의 중력을 봤더니 항상 둘이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더라 이거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1은 이쪽으로, 2는 1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이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봤더니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이거예요. 관측적으로 구했지만 R 제곱분의 1로 구한다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도, 혹은 우리 이 우주가 존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R 햇이라고 쓴 거는 R의 단위 벡터인데, R이 있으면 요 방향,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준 단위 벡터고, 두 개가 서로 비례하려면 차원이 맞지 않으니까 차원을 맞기 위해서는
중력 상수를 G라고 해요. G를 이제 처음 집어넣었으니까 중력 상수 G는 크기는 실험적으로 측정해 봤더니 6.67 곱하기 10^-11 SI 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 다음에 차원은 요게 뉴턴이고 여기다가 이걸 곱하니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질량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 제곱. 물론 뉴턴은 힘이니까 이거를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로 쓰면 여기다가 킬로그램이 하나 없어지고 세컨드 스퀘어 미터 3승. 이렇게 단위는 복잡하지만 우리 다음 쓸 수 있어. 단위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턴이 소위 뉴턴의 법칙을 정리할 때 뉴턴의 법칙을 쓰고 뉴턴의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광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뉴턴의 법칙을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엔 중력에 대한 이론을 쓴 거예요. 그래서 뉴턴에 대한 법칙을 쓰고 이제 중력을 보는데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점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물체가 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물체가 크기가 있으면 여기 점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만 이걸 잘게 나눠서 언제까지? 잘게 나눈 한 부분이 점처럼 됐을 때까지. 그래서 요거랑 요게 작용하는 중력이 있으면 요거를 전부 다 합해야 된다. 근데 그 뉴턴이 만드는 당시에는 이렇게 잘게 잘라서 각각을 합한 잘게 자르는 미분 그걸 전부 다 더하는 적분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뉴턴이 미적분을 따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운 게 뉴턴 때문에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런 경우에 복잡한 적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천체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형물체인데도 우리가 뭐 구형물체가 균일한 물질이 아닐 수 있죠. 균일하지 않으면 또 계산이 복잡해. 하지만 반지름 R만의 함수로 반지름 R이 같으면 거기서의 밀도가 같으면 그런 물체인 경우는 대부분이 우리 대칭적일 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미적분을 해서 다 봤더니 다음과 같은 껍질 정리를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중력 법칙을 얘기할 때 뉴턴이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부분이에요. 껍질 정리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 모양의 균일한 껍질, 속이 빈 거, 껍질이 있을 때 요 바깥에서 받는 중력은 마치 모든 질량이 질량 중심에 있는 것처럼 외부의 입자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이 크게 이렇게 있을 때 태양이 각각 잡아당기는 각각의 부분이 작용하는 힘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계산하기 어려운데 뉴턴의 미적분을 써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때는 이 전부가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힘을 작용한다. 굉장히 단순하고 아름답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공 껍질 안에 있으면 이 여기서 껍질이 여기서 작용하는 거랑 우리 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얘기해 보면 여기 있으면 요렇게 요걸로부터 작용하는 원뿔을 봐. 그럼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이랑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이 있죠. 근데 요건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이 더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죠? 이쪽이 약하게 잡아당기고. 근데 이쪽은 멀리 있으니까 질량이 더 많죠. 요 질량은 요 거리 R 제곱에 비례해요. 근데 힘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력과 여기 있는 중력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나서 요 만든 원뿔은 임의의 원뿔을 항상 쌍으로 만들면 모든 요 껍질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요 균일한 껍질의 내부에 있는 입자는 이 전체 껍질에 의한 중력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0이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지구가 있어. 지구가
균일하진 않지만 균일한 구라고 합시다. 균일한 구라고 했으면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그럼 이제 껍질이 아니라 구라고 하면 여기서 작용하는 중력, 그럼 이게 작은 껍질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요걸 반지름으로 한 요 껍질 내부에 있는 거는 요게 전부 다 질량 중심에 있는 걸로 작용하고, 나머지는 껍질 바깥이죠. 바깥에 있는 껍질이죠. 바깥에 있는 건 전부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것만 질량 중심에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해서 힘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뉴턴이 처음에 미적분을 만들어서 중력 이론을 할 때 증명하고자 했던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중력은 또 하나는 중첩 원리, 다시 말하면 물체가 있는데 여러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다른 물체를 하나도 없었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또 요걸 다 없애고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요 각각을 전부 더해서 얻으면 된다. 그 중첩의 원리죠. 연속적인 물체의 경우는 그거를 더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적분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적분에 나타나는 형태는 우리 나중에 연습으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질량 M1이 있고 여기는 질량이 어떻게 되나, 균일한 물체가 라지 M이 길이 L인 곳에 있는데 이렇게 수평 요 막대의 끝에 D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M1이 이 막대에서 받는 중력은 얼마냐? 그럼 어떻게 하나? 잘게 자른다며. 잘게 잘라서 그 중에 잘게 자른 요 하나 거리가 R인 곳에 길이가 DR인 요 작은 질량 요소를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DM이라고 합시다. 이게 균일하니까 DM은 길이에 의존할 거 아니에요. 길이에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DM을 어떻게 쓸까? DM은 람다 DR로 쓸 수 있지. 요게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선밀도, 질량에 대한 단위 길이당 질량이죠. 이거 어떻게 구하나? 람다는 전체 질량을 전체 길이로 나눈 요양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럼 요게 작용하는 힘은 물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DF는 R제곱분의 GM1 DM, DM은 L분의 M DR이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L분의 GMM 요거 나오고 R제곱분의 DR 요걸 적분을 해주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이 D부터 D 플러스 L까지. R분의 1을 적분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R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D분의 1 적분하면 D분의 1 빼기 D 플러스 L분의 1인데 요거는 통분을 하면 D 플러스 L에 D 플러스 L에서 D를 빼는 거니까 L이 되니까 수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쓰면 L이 서로 약분이 되고 DD 플러스 L 다음과 같이 우리 계산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표면 근처의 중력, 우리가 중력이라는 건 중력이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차원 운동을 할 때 일정한 가속도, 중력은 지표면 위에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다는 거랑 서로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지구의 반지름이 굉장히 작은 아주 큰 곳에서 보면 각각에서 작용하는 힘은 전부 다 지구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서 중력 가속도의 방향이 위치에 따라 다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곳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게 거의 평면으로 가면 다 지구 중심을 향해. 근데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데 그 차이가, 이게 왜 이래? 그 차이가 약간씩, 물론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그게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근처의 중력 가속도는 어떻게 쓰냐? 이게 지구 반지름,
지구 반지름, 그 다음에 우리 껍질 정리하면 전부가 중심에 모여 있으니까 R제곱분의 GMM이 M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중력 가속도 G라고 우리 썼던 거는 여기서 보면 R제곱분의 GM. 순전히 지구의 중력, 뉴턴의 중력 상수와 지구의 질량, 지구의 반지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구 표면에서는 지구의 반지름이지만 우리가 뭐 인공위성이나 혹은 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반지름이 이게 R이 아니라 요 길이를 봐야 되죠. 그래서 요 길이가 점점 걸으면서 작아지는데, 그래서 고도에 따라서 다른데 해수면에서는 그게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보면 약 9.8 제곱미터 per 세컨드. 에베레스트 산 8,800m 주면 약간 줄어들고, 유인기고 우주 왕복선 400km일 땐 8.7, 통신위성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주 작아져. 거리에 따라, 지구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같은 표면에서도 우리가 중력 가속도가 달라요. 예를 들면 극지방과 적도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구는 균일하지 않아요. 그 안에 균일한, 물론 우리가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같은 여기 있는 물체의 밀도가 같기만 하면 전부 다 저 똑같은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랑 여기서의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같겠지만 이 안에 이게 반드시 이렇게 균일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효과는 사실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가 정확히 구가 아니라 타원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건 사실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돌기 때문에 중간이 좀 약간 볼록하게 아주 심하게 튀어나오지 않았지만 아주 동그랗지만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 위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위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현상을 이용하면 지구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어요.